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셔서 클릭을 하셨을 거고요.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을 도대체 비트코인이라는 무엇이고 가상화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첫 번째 기초 시간으로 거꾸로 가겠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 하루에도 정말 심한 경우에는 방송 매체에서 수십 번까지 듣게 되는 이 비트코인이란,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뭘까요? 비트코인은 인터넷에 있는 디지털 돈입니다. 디지털 돈. 우리가 아는 돈은 종이돈, 그렇죠? 지폐, 달러, 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리고 동전이 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인터넷 안에서만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없으면 이것도 무형지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컴퓨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있는 상황에서 지폐, 동전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종이돈이 있고, 예전에는 종이돈의 이전에는 금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전에는 소금이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대충 쌀 한 말 줄 테니까 송아지 한 마리 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규칙적으로 필요한 어떤 수단, 지급 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게 지폐와 스몰머니로서 동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왜 만들어졌을까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은행을 믿기가 어렵다.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면 막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관여가 없이 사람들끼리 직접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면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누군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출신인지,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안전할까요? 은행이 없는데도. 우리가 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담보와 보장이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은행을 A라는 은행에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돈을 맡겨놨거든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죠.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도 그 거래를 담보로 중앙은행이라는 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이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술력을 말하는 건데요. 블록체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 쉽게 말하면 거래 내용을 모두가 함께 쓰는 공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용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책, 노트.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이 모든 기록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저장을 합니다. 누구 하나가 몰래 고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킹이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해킹을 한다라고 하긴 합니다. 북한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몰래 고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블록체인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들 얘기는 합니다. 그럼 누가 비트코인을 관리할까요? 놀랍게도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 안 합니다. 은행? 안 하죠, 당연히. 다 무서워서 믿지 못해서 하는 건데. 그럼 안전한 어떤 세이프티 회사? 아닙니다.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운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연결해서 서로 확인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부분부터 좀 헷갈리시죠? 그냥 드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깊이 생각하면 어려워지니까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채굴 하는데, 그죠? 들어보셨죠? 이렇게 도끼 모양으로 해서 광석을 때려서 금을 캐듯이 한다. 비트코인은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채굴이 뭘까요? 컴퓨터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걸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고 강력한 컴퓨터를 사서 쓰기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왜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할까요?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팔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또한 뉴스나 정부 규제 소식,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FOMC에서 이 이자율에 대해서 금리를 동결하겠다, 하락을 하겠다, 상승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먼저 이 비트코인과 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정체는 인터넷에서 쓰는 디지털 돈이다. 특징은 은행 없이도 사람끼리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가능하다. 그럼 그 기술력은 블록체인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스스로 정하고 우리가 모두 정하는 개념이다. 그럼 발행량 얼마나 만들어졌나? 현재 2100만 개가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죠. 더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귀한 거죠. 우리가 금도 점점 K가 힘들어지니까 비싸지는 거고, 또 우리가 기름을 마음대로 퍼내지를 못하니까 비싼 거죠. 용도는 어디에다 쓸까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들 투자입니다. 즉 내가 집을 사놓고 이 집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것처럼 투자의 조건. 또 요즘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처럼 결제를 하는 해외 송금을 보내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즉 돈의 수단과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그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이 하나의 돈의 역할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결제를 하거나 해외 송금을 하죠. 그래서 현재 페이팔이라든지 이베이 같은데 또 국가 간의 결제, 돈을 빌리고 받는 문제, 해외 송금 등.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퇴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관리를 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위험이 있을까요? 해킹도 받는다는데 가격이 급격히 변하면서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는 1억 6천입니다. 12만, 13만 달러 이렇게 가는 거죠.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100만 달러가 간다 그러죠. 코인 한 개당.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할까요? 은행이 없는 나라에서 송금을 하고 싶은 사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돈을 원하는 사람,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필요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의할 점이 많겠죠. 당연히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을 할 수도 있고 폭등을 할 수도 있죠. 폭락을 하게 되면 손실, 내가 잃어버리는 돈, 손해본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주위 환경 때문에. 그리고 사기나 해킹에 당하지 않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에 안전하고 안전자산이라고는 얘기를 하는 가상화폐의 암호화폐지만 해킹은 그만큼 또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고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해킹을 더 당하기가 쉬운 거냐? 인터넷에서만 이용이 되는 디지털 화폐니까 더 당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은행이나 모르게지 회사 혹은 각종 정부기관에 또 한국에서는 청와대, 미국에서는 백악관 이런 데도 보안을 어마어마하게 매일 업데이트를 해도 해킹을 당하죠. 왜? 이 보안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만큼 해킹도 공부를 하면서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킹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킹은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라고 해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한 대비 수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갑이죠. 지갑에 잘 보관을 하면 안전하고 보관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포켓에 있는 지갑 꺼내가지고 암호화폐 위에다 넣을 수 있는 거야? 뭐 종이나 뭐 증서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USB를 이렇게 딱 꼽죠. USB를 딱 꼽아가지고 USB에 들어있는 파일을 읽게 하죠. 그것도 하나의 지갑입니다. 또 내가 비밀번호를 치고 2단계, 3단계 보안 설정을 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들어가면 나만의 클라우드가 있죠. 그거는 소프트웨어의 나의 지갑이죠. 거기다가 담아놓으면 됩니다. 비유를 하면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는 돈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두가 보는 거래 장부고요. 채굴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굴은 컴퓨터로 돈을 캐는 게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사야 되겠죠. 한국에서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거래소는 업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 지금 3번째 올려드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살려고 그랬더니 없던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가상화폐의 개념의 복합적인 단어고요. 그 안에는 스텔라라든지 XRP, 리플 이런 단어로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의 단위나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거래소라는 게 있죠. 브로커 개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거래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업비트. 그리고 빗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코인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야 될까요? 구매, 내가 사야 되겠죠. 돈이 있으면. 아니면 욕심이 나면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면 업비트, 빗썸이라는 데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당연히 본인 인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분증, 아이디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돈을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받아야 되는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어카운트가 있어야 됩니다. 뱅크에. 원화로 입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내가 신분증을 해서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또 스테이블 코인 사실 수 있습니다. 미국 거. 그리고 비트코인의 매수를 결정해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 계정에 돈을 준 만큼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의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말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종류들을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간혹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해킹 당하는 거 아니야? 막상 한 돈 $1,000 정도를 투자하면 괜찮은데 $10,000, $100,000, $1,000,000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지갑을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지갑, 월렛에 넣어야지만 합니다. 지갑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금고, 세이프티 같은 개념입니다. 지갑의 종류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래소 지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한국 분들이 많이 쓰신다는 게 뭐였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자, 이런 곳에서의 내가 산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거래소 안에 있는 거죠. 간편하지만 해킹 위험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 지갑, 내 월렛을 사는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클라우드 개념의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계정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또 못하신 분들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메일 계정 가지고 계시죠. 이메일 어카운트, 뭐 gmail이라든지 네이버.com 이런 거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 이메일에다가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같습니다. 내가 직접 설치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트러스트 월렛이라든지 메타마스켓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USB처럼 생긴 거 필요할 때 끼고 거래하고 빼내버리는 거. 요 USB처럼 생긴 거는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해킹 당할 일이 없다. 그러면 좀 비싸겠죠. 보통 한 $80에서 한 $200-300 사이가 됩니다. 제품에 따라서 몇 개. USB처럼 생긴 오프라인 장치, 레저 트레저라는 이런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 보안이 중요하다면 개인 지갑으로 올려두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은 실제로 물건을 살 때나 누구에게인가 돈을 보낼 때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국민은행에서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송금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죠. 달러를 산 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BOA로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합니다. 송금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그리고 받을 때 BOA에서도 미국에서도 송금 수수료를 내고 받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빠르면 하루 이틀, 길게는 3, 4일이 걸립니다. 그럼 이 중간에 누군가가 한국에서 보낸 돈을 막상 만약에 제가 $10,000를 보냈습니다. $10,000 현금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BOA의 뱅크에서 가서 BOA를 갖다 집어넣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디지털, 가상에서 움직이는 돈의 거래지 않습니까? 그 거래의 기본적인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 스위프트라고 해서 중간에서 돈을 연결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미국에서 거의 관리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달러의 가치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즉 선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이 이걸 핸들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 송금을 진짜 우리가 하면 2, 3일이 걸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막상 이 가상화폐로 보내면 1초에서 2초면 돈이 갑니다.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빵원. 결제하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의 내 지갑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어카운트처럼. BTC,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지갑 주소는 긴 알파벳 숫자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 빈 넘버, 자동차 고유 넘버 있는 것처럼 숫자가 많습니다. 알파벳하고 숫자가 조합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 지갑이나 거래소 앱에서 샌드, 보내기 메뉴만 클릭하면 바로 받는 겁니다. 몇 분 뒤면 혹은 몇 초 뒤면 상대방 지갑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곳들이 있겠죠. 어딘가요? 은행,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쓰시는 뉴에그 같은 거, 전자제품 많이 파는 데죠. 오버스탁 같은데, 해외 여행 다닐 때에 결제하는 거, 엘살바도르, 태국의 일부 지역들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중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P2P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돈으로 쓰는 형식의 거래 관계는 모두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다시 원화로 바꾸고 싶다. 내가 달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매도죠. 파는 거죠. 그 거래소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이지만 판매 혹은 매도라는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 눈 나쁜 사람 혹은 노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나 받으려고 보내는 사람한테의 지갑 주소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영영 못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피라는 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코인마다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즉시 결제와 환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금 신고가 문제겠죠. 만약에 내가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거의 하게 됩니다. 나라들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은 곧 1, 2년 안에 하겠다고 예약들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를 다시 한번 더 짓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만들고 내가 쓰는 단계는 거래소, 아까 말씀드린 업비트 이런데 한국분들이 많이 쓰시는 빗썸 뭐 치시면 나옵니다. 앱에서. 자, 이런 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어카운트 만들고 코인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만 입력을 해서 전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 없으면 이 비트코인은 팔아서 내가 원하던 엔화던 또 위안하던 달러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또. 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얘기 가장 쉽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제4탄으로 관련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